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입니다. 오늘은 외음부 소양증, 그러니까 밑에가 너무 가려울 때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중앙대학교 병원 미녀 피부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의 흔녀 교수 박기영입니다. 미녀라니까요. 네, 교수님, 여성의 경우에는 칸디다성 질염으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에도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부습진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생리대와 팬티 라이너 등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비누라든지 질 세척제 혹은 향수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자극에 의하거나 알러지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 전신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외음부 소양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성들도 항문이나 고환 근처에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항문이나 고환 주위에 신경 조직이 풍부하게 존재해서 자극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 소양증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45%가 한 번쯤은 겪는 매우 흔한 문제고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2 내지 4배 더 흔하게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항문 소양증은 과체중인 사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또 꽉 끼는 속옷을 입는 사람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음부 소양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나이라거나 연령대가 있나요? 어느 연령대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성에서 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좀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생식기 위축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려움증은 막 잘 안 씻어서 더러워서 생기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에 너무 열심히 씻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더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질 분비물에서 냄새도 나고 잘 습해져서 더 자주 닦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그러면 자주 씻으면 안 좋은 건가요? 음부와 항문 주변의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 투과성이 높고 민감해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더 큰 자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비누라든지 혹은 다른 부위에 발라서 효과를 보았던 약 등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냄새가 나는 질 분비물 등으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정도라면 꼭 약산성의 순한 여성 혹은 남성 청결제를 하루 1, 2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모 있는 부분이 유독 가려울 때 산부인과를 가야 할까요? 피부과에 가야 할까요? 증상 발생 전 특별한 성적 접촉력이 있었던 경우, 또 성 파트너도 동반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 및 분비물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감염성 질환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적 진료를 먼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밖에 불특정한 소양감과 겉으로 보여지는 피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피부과를 먼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음부 소양증에 효과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감염성 질환이나 기타 피부 질환으로 인해 소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이제 소양증은 있는데 염증성 반응은 없다. 그러면 이제 소양감 조절을 위해서 칼라민 로션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수두 때 바르는 핑크색 약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게 맞죠? 좀 이렇게 풀링 작용을 해주고 소양감을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서 좋아지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또 피부염 소견이 유관적으로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주 약한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칼시누린 억제제라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쓰는 그런 비스테로이드성의 연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손상된 피부 그런 보호막 재생을 위해서 징크 옥사이드가 함유된 연고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소양감 조절을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있죠. 두드러기나 네, 이럴 때 그렇죠. 먹는. 알레르기약으로 많이 먹는 약이죠. 네, 맞아요. 그거를 먹으면 좀 가려움증이 덜 하실 수가 있고, 그걸 먹는데도 전혀 조절되지 않는 소양증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사망계 항우울제라든지 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 그래서 그럼 전신 신경계통의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러한 약제들이 신경인성 소양감을 같이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환자들이 이런 약을 처방했을 때 아니 피부과에서 왜 나한테 정신과 약을 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양증을 조절하는 것으로 효과가 인정된 약제를
제품들을 처방해 드리는 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네. 대소변 접촉에 의해서 접촉 자극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청결하게 세정을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로 씻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지만 이 물티슈에도 그 속에 포함된 각종 성분에 의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 세정을 권장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꽉 조이는 속옷을 입으면 이런 소양감이 더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좀 다소 느슨하고 면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고,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지니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의자와 방석을 고려해 보시고 뭔가 50분 앉아서 일을 했다 하면 10분은 일어나서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비누, 세제, 향수, 탈취제, 뜨거운 물 등의 접촉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비누와 세정제 등의 경우에는 세정력을 이제 극대화한 제품을 쓰시게 되면 그만큼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소양감이 더 증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순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중앙대학교 피부과 박규영 교수님을 모시고 외음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